안녕하세요. 오늘도 좀 급하게 촬영을 하게 돼서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반려견의 사회성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오늘은 반려견 사회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사회성을 넓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사회성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회성을 넓힌다라는 건 우리 반려견이 사회적인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어서 사회에 대한 경험치를 확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성을 넓힌다라는 개념을 오해하고 있는 보호자님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반려견은 애견 운동장을 가도 혼자서만 돌아다니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놀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사회성을 넓혀줘서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보호자님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문제를 사회성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견 운동장이라고 하는 장소는 불특정 다수의 개와 사람이 모이는 공간인데, 그곳에서 다른 개와 함께 소통하지 않으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다는 게 절대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사회성의 문제가 아니라 성향의 차이인 겁니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성향에 따른 차이와 사회성 결여로 인한 문제를 잘 구분하지 못하세요. 자, 예를 들어보죠. 우리 요즘 성격 유형 검사, MBTI 이런 거 있죠. 참고로 그걸 믿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냥 얘니까. 거기서 E는 외향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I는 내향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I인 사람은 대체로 집순이, 집돌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좀 좋아하지 않고 심지어 좀 힘겨워한다. 그런 성향이라고 하죠. 반대로 이 성향인 사람들은 대체로 인싸기질이라고 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집을 벗어나서 놀 궁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성향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내향적 성향인 I에게 너는 왜 이처럼 놀질 못해? 이처럼 못 노는 거 보니까 너 사회성 굉장히 안 좋구나. 너 사회성이 굉장히 좁구나. 내가 너의 사회성을 넓혀줄게. 이인애들처럼 놀 수 있게 이가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함께 놀게 해줄게. 자, 이렇게 이 성향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아이가 함께 놀면 아이인 사람이 이 성향이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거의 불가능하죠. 아이는 그냥 그 순간에만 이들과 어울리며 놀거나 아예 어울리지조차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겠죠. 진짜 사회성이 좋지 않은 반려견이 애견 운동장에 놀러가게 되면 혼자 돌아다니며 혼자 놀며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니라 보호자만 졸졸 쫓아다니거나 보호자 주변에 오는 다른 개들을 경계하거나 보호자 주변에서만 냄새를 맡고 마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는 낯선 공간, 낯선 대상들에 압도되어서 아예 패닉 상태에 놓이거나 경직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모든 상황에서의 적절한 구분법은 아닐 수 있지만 대체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반려견이 경계심을 가지거나 두려움을 가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사회성 결여의 문제가 맞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공격성도 당연히 포함이죠. 반대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경험을 할 때에 반려견이 경계심이나 두려움을 가지지는 않고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사회성 결여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큰 겁니다. 산책을 하다가 다른 개를 보고 몸에 털을 세우고 온몸에 힘을 주고 그 개를 보며 짖는다면 경계성 행동을 보였으므로 사회성 결여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죠. 산책을 할 때 다른 개를 보고 엉덩이와 꼬리를 크게 흔들면서 경쾌한 몸짓으로 몸에 전혀 힘을 주지 않고 그 반려견을 보고 짖는다면 그건 그 개친구에게 함께 놀자는 의미로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짖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사회성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것만 잘 구분해줘도 우리는 우리 반려견의 어떤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켜주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보호자님들이 직접 스스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소주제는 사회성의 종류입니다. 사회화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는 다양한 작은 카테고리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는 내게 닥치는 각종 상황들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요령을 터득하는 사회화가 있어요. 이 사회화에 대해서도 보호자님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보호자님들이 그냥 다양한 상황을 경험시켜주기만 하면 우리 반려견이 올바른 사회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는 절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반려견이 나쁜 사회성을 학습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반려견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가를 학습하고
터득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무례한 행동을 터득한다면 이게 사회화일까요? 놀랍게도 이것도 사회화입니다. 무례한 행동이든 뭐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학습했으니까 이것도 사회성을 넓힌 거예요. 근데 우리 보호자님들, 우리 반려견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무례한 행동을 터득해서 나쁜 사회성을 가지길 바라시나요? 당연히 대답은 아니요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무작정 반려견을 개가 많은 곳에 넣어두고 거기 그냥 던져두고 자 알아서 사회화 시작해 라는 태도로 반려견의 사회성을 넓히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올바른 사회화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 소주제에서 언급했던 성향을 굉장히 중시해야 합니다. 같거나 비슷한 성향의 반려견들이 만나서 직간접적으로 교류를 하게 된다면 나쁜 사회화가 진행될 가능성을 굉장히 줄일 수 있어요. 개들도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함께 잘 어울리는 친구들과 놀고 싶어 하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만약 우리 반려견이 활발한 성격의 반려견이라서 다른 활발한 성격의 개친구를 3마리를 만나게 해준다면 이 반려견들끼리도 누가 가장 재미있느냐, 누가 가장 호응을 잘해주느냐, 누가 가장 재미없게 노느냐, 누가 가장 이 분위기를 잘 읽지 못하느냐를 굉장히 예리하게 가늠하며 놀아요. 그렇다 보니 누군가가 놀다가 혼자서만 분위기를 맞추지 못하고 혼자서만 자기만 즐겁겠다며 무례한 행동을 보이며 놀게 되면 다른 친구들은 점점 그 친구를 놀이에서 도태시킵니다. 몸을 썩으려 하지 않게 되고 놀이 도중에 격한 모습을 보이며 너 놀이할 때 그렇게 무례하게 구는 거 아니야 라는 걸 표현하죠. 자, 무례하게 놀다가 이렇게 놀이 도중에 함께 노는 친구에게 밀리고 지적당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반려견은 계속 놀고 싶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수정해서 놀이에 임하게 됩니다. 내가 방금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저 친구가 나를 거절하고 나에게 화를 냈는데 혹시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계속 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반복을 통해 학습을 해요. 지적받으며 스스로 수정하게 되면 끝내는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고 친구들과 몸을 섞으며 예의를 갖추고 함께 노는 그런 반려견이 될 수 있죠. 자, 그럼 반대로 성향이 다른 반려견들끼리 섞여서 놀게 된다면 성향이 맞던 친구들과 함께 놀 때는 전혀 무례하지 않았고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우리 반려견이 성향이 다른 개친구에게는 굉장히 무례한 반려견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성향이 다른 개친구는 우리 반려견을 일방적으로 나를 괴롭히면서 노는 개친구, 우리 반려견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놀이라는 걸 일방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으로 여기게 되어버릴 수 있어요.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이 재밌는 놀이라고 생각하는 반려견은 당연히 상대방을 존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거절 의사를 무시하고 나만 재미있으면 돼 라는 태도로 반려견에게, 개친구에게 달려들고 몸을 부딪히는 무례한 태도를 보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아까 이렇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사회성을 나쁜 사회성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우리 반려견이 좋은 사회성을 가지길 바란다면 성향이 맞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도와줘야 하고 성향이 맞는 알맞은 체급에 알맞은 나이대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성향, 체급, 나이대 이 3박자가 잘 맞을수록 우리 반려견은 놀이를 더 즐겁게 임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무례하지 않은 개친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성장기에 어린 반려견은 나이대가 더 많고 자기보다 더 체급이 큰 강아지 친구를 만나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물론 소극적인 반려견이 너무 체급이 크고 활발한 친구를 만나게 해주는 건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하고요. 자, 다음 3번째 소주제는 보호자의 사회성입니다. 보호자의 사회성은 반려견의 사회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보호자가 활달하고 누군가 만나는 것에 거리낌 없는 그런 사회성을 가진 보호자라면 반려견도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개를 만날 확률이 높아지니까 사회적인 활동을 할 기회를 더 많이 얻기 때문이에요. 반려견이 아무리 유쾌하고 긍정적인 성향을 가진 반려견이라 하더라도 보호자가 다른 개들과 어울리는 장소에 가고 싶지 않아 해서 반려견에게 사회성을 넓힐 기회를 주지 않게 되면 반려견은 점점 더 폐쇄적이고 낯선 대상과 낯선 장소를 꺼려하는 반려견이 되어버립니다. 결국엔 반려견이 보호자와 같은 사회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라면 나는 이러이러한 걸 좀 싫어해 라는 자기 성향을 좀 접어두고 반려견의 사회성을 넓혀주기 위해 어릴 때만이라도 다양한 장소에 가고 다양한 개와 사람을 만나는 활동을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길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보고 반응하는 우리 보호자의 태도, 지나가는 소형견을 보고 반응하는 우리 보호자의 태도, 대형견을 보고 반응하는 태도, 오토바이를 보고, 유모차를 보고, 어린 아기를 보고 반응하는 태도, 이런 대상에 대한 반응하는 태도 또한 우리 반려견의 사회성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반려견은 어떠한 대상과 관계를 형성할 때 내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저 새로운 대상을 어떻게 대하는가, 내 친구가 저 대상을 경계하는가 아니면 긍정적으로 여기는가, 이 반응에 따라서 내가 저 대상과 어떻게 지낼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반려견의 사회성을 넓혀주기 위해서 뭐 그냥 개 많은 곳에 데려가서 놀게 해주면 되지가 아니라 나부터 나의 사회성을 좀 극복해서 우리 반려견에게 많은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성향이 맞는 친구들을 찾아줘서 함께 자주 놀게 해주는 것, 그리고 웬만하면 모든 대상들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와 반응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이러한 노력들을 해줘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반려견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 올바른 노력을 하는 보호자님이 되시길 바라며 이렇게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